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러셀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등, 상승 종목 수가 절반이나 되는 등,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버텨주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정도로 시장에 힘이 빠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이런 뭐 매수세 정도로는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장 반도체와 빅테크, AI 뭐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 뭐 AI 랠리와 뭐 주식시장의 상승장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곤란한데 어떤 뭐 중기적 측면 혹은 뭐 장기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유동성의 힘과 AI 주식들의 가능성 이런 거를 좋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힘이 급속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습니다. 굉장히 강세장이었는데요. 그죠? 좀 이례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 강세장 중에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 건데 이 조정도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오랫동안 오르고 굉장히 그런 상승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꺾여 버렸고 그렇다면 조정, 그죠? 어쨌든 상승 장중이니까 지금 하락하는 걸 조정이라고 볼 건데 조정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깊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요. 그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일단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란 종목은 뭐 AI 종목의 대표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엔비디아가 가지는 의미는 엔비디아 실적에 가지는 이 영향은 굉장히 클 텐데 근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이미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한 방으로 이 조정을 끝낼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보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한다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뭐 시장이 급등하거나 그러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 내일 좋게 나와가지고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 지금은 이미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급등한다 해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최소 두 번, 세 번은 확인을 해야 지금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조금 일단 이 관점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방향성 자체는 일단 좀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 심화, 조정, 장기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뭐 나머지 특별한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나스닥인데요. 계속해서 줄줄줄 빠지고 있고요. 뭐 특별히 뭐 굳이 해야 될 말이 있다라면은 차분히 빠지고 있습니다. 차분히. 이렇게 차분히 빠지는 게 이 사실 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이 한 번에 훅 급락해서 하락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소진시키는 이런 거는 사실 어쩌면 하락을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는 거는 하락 에너지 소진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 에너지 누적 뭐 이런 개념으로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잡는 좋은 방법은 뭐다? 차라리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확실한 매수세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게 큰 지금도 변동성이 물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보다 변동성이 더 커졌을 때 엄청난 급락이나 뭐 폭락이나 아니면 급등이나 폭등 이런 게 나와야 바닥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중장기 추세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닥을 못 잡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지난번 급락 폭락을 했던 어떤 중요한 가격이니까 여기가 종가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마 이때 끝났을 것 같은데 이때가 아마 선물 만기 네 이때가 미국 선물 만기일이었던 것 같은데 갭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선 부근에 왔음에도 일단 그다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줄줄줄 빠지고 있고요. 얘도 중요한 자리는 이거 트럼프 발언 때문에 폭락했던 그날 자리의 종가가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힘이 없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어젯밤 러셀 지수는 좀 상승 마감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2% 빠지고 그 다음날 0.3% 오르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닙니다. 그죠?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지수들 혹은 한국 증시 다 공통적입니다. 지금 아직 그 폭발적으로 변동성이 의미 있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많이 상황이라 시장의 자체가 원래 큽니다. 그죠? 평상시엔 이렇게 움직이던 증시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요즘 하루하루 차분히 빠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루하루 낙폭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요거를 따져보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차분히 빠지는 거고 이 진짜 엄청난 급락폭락이 나타나야 좀 그죠? 바닥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면 뭐 나스닥 기준으로 뭐 하루에 4, 5% 정도 움직이는 그런 시세를 봐야 아마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싶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 아니면 위로 많이 오르거나 아래로 엄청나게 많이 가거나 이제 이런 거 잘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이 큰 환경, 베이스가 기본이 변동성이 큰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방 베팅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1선 돌파 이제 61선이 완전히 지지됐습니다. 그죠? 어떤 중기적인 추세선이 지지가 돼가지고 중기적인 상승 추세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얘도 차분히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 확 올라가면은 뭐 문제가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찔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여기 있는 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눌림시 매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중기적인 추세적으로 이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우상향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거 그죠?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 이렇게 한번 추세적으로 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튀어오른 변동성을 다시 이렇게 이 회복을 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올해 4월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급등한 변동성을 굉장히 빨리 잘 억눌러 버린 굉장히 빨리 안정된 그런 사례이긴 한데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뭐 안정화되는 게 뭐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심리가 제법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뭐 물론 이제 뭐 파월의장이 와서 구해줄 수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깜짝 호재가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장의 이 불안정한 시장이 안정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뭐 그냥 찔끔찔끔 계속 빠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은 그죠? 10월 10일 금요일 날에 이 종가 어떤 의미 있는 마디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양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그죠? 한국 증시도 급락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눌림시 매수. 뭐 아직도 그 사람들 생각이 분분한 거죠. 아직도 AI 버블은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의미는 없습니다. 바닥 확인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시 매도가 맞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정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뭐 정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뭐 좀 과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좀 정정하고 어쨌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그런 자리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오늘 한 거는 1550이 중요한 저항인데
저항을 재확인했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별로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풋옵션, 코스피 풋옵션이 외가 풋옵션들까지도 21선을 완전히 안착했어요. 하루가 아니고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저 이제 가격 조정의 어떤 그런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그죠? 안 좋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저점 낮추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1선 깨고 있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순환매 물론 뭐 오늘도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힘이 확 빠져버린 시장에서 순환매 종목을 찾는다고 매매하는 거는 좀 승률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서 조금 좀 위험한 선택일 평소보다 좀 위험 부담이 커서 일단 뭐 종목이나 순환매 이런 얘기는 일단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급속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할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하거나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위험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일단 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니 뭐는 일단 이런 이야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시장이 좀 힘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일단 뭐 주식 매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원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5일선을 안착하지 못하면은 일단 단기 고점 만들고 이렇게 싼 고점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지금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내일 그나마 환율이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안정이 된다면은 당분간은 일단은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원화의 추세적인 약세는 지속 중이긴 한데 아직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긴 한데 내일 잘하면은 이제 원화가 당분간 좀 조정이 깊어지면서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그냥 가뿐하게 보고 마칠게요. 유럽, 독일 증시인데 이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자리,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 깨고 있고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마디 가격 근처에 왔는데도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을 함부로 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독일 증시 기준으로는 이렇게 큰 박스권이었는데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추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조정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싼 고점, 중장기 추세적인 상승은 맞으나 조정이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다. 같은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중국 증시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일단 뭐 조정 지속 중이고 일단 세계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간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오래간만에 비트코인까지만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죠?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미 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 낮아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